네, 오늘은 마지막 단원 속도, 거리와 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지난번에 속도, 가속도와 미분 파트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개념인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라는 게 있고 속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선 평균 속도부터 살펴보면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평균 속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시작과 끝 지점이 바뀐 게 얼마나 바뀌었는지만 재는 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고, 그걸 시간으로 나눈 것을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자, 그럼 평균 속력은 뭐였냐 하면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평균 속력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총 이동 거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와 속력은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라도 하고 해도 괜찮은데,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나오는 게 속도였고, 속력은 그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속력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위치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었죠. 자, 그럼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겠고, 정확하게는 속도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속도를 적분하면 이제 위치, 정확하게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그래프가 이제 3개 정도 나오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크게는 한 2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는 건 아니라서 위치 그래프와 속도 그래프 정도만 한번 그려보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네. 우리가 만약에 요 그래프 X축, Y축, 뭐 가로축, 세로축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가속도와 미분, 속도, 거리, 적분 이런 파트에서 항상 가로축은 T, C 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치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를 위치라고 해보고 여기는 속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보통 X라고 쓰고 속도는 보통 V라고 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뭔가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A 정도라고 써놓고 이 A에서 이제 해당하는 게 뭔지를 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FA는 뭐냐면 A에서의 위치입니다. A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 F'A가 의미하는 건 A에서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이렇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속도 그래프를 fx 그래프로 받았다 라고 하고 여기 있는 A라는 점에서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FA라고 주면 이건 A에서의 속도가 되겠고, 여기서의 미분계수인 F'A를 물어보면 이건 A에서의 가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요만큼을 B라고 주고 여기 있는 요만큼을 C라고 준 다음 이 B와 C 사이에서의 요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ft겠네요. 여기서는 ft, dt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여기에 대한 면적이 되는데 그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B와 C에서의 이 사이에서의 위치의 변화량 정도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속도 그래프 하나만 준 것이지만 그 하나만을 담고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뭐냐면 속도도 담고 있고 가속도도 담고 있고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까지 알 수 있는 아주 고급 정보들이 많이 담긴
네, 그래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한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4-T제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T가 1초, 2초, 3초일 때에 P의 위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치 XT는 위치 XT가 의미하는 게 자, 뭐냐라고 물어보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4t 마이너스 3분의 1 t 3승인데 여기 이제 이게 부정적분이다 보니까 적분상수가 c 하고 붙겠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원점을 출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 0을 집어넣은 게 바로 0이다. 0에서의 위치가 바로 0이다를 의미하죠. 그럼 이건 여기서는 적분상수 C가 0임을 의미하고 여기서 적분상수는 0이니까 뭐 하등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x1 즉 1초일 때의 위치는 여기에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3분의 1 이렇게 될 테니 3분의 11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x2는 2초일 때의 위치 여기 2를 넣으면 8 빼기 3분의 8 그러면 3분의 16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고 x3는 3초일 때의 위치죠. 3초일 때의 위치는 12-9 그래서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x가 0일 때부터 t가 0일 때부터 t가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VT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VT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근데 VT 그래프가 4-T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2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긴 한데 우리가 초 같은 경우에는 음수를 이제 허용하지 않으니까 0보다 오른쪽만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쯤 4 정도라고 주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2 정도라고 주면 나름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안 예뻐서 자, 요 정도 2차 함수 그래프 좀 연장시켜서 그려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거든요. 속도 그래프를 그렸죠, 제가. 근데 0부터 3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거리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3초인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0초부터 2초 사이에는 속도가 양수니까 여기에 면적만큼 앞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에 면적만큼 앞으로 움직였으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서 4 빼기 t제곱 dt 해주시면 이제 나오는 면적이 여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움직인 만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에서 3까지를 적분을 해주시면 인테그랄 0에서 아니죠 2에서죠 2에서 3까지 4-t제곱에 dt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분명히 값이 음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나 붙이면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면 넓이가 실제로 나오고 이게 뭐냐면 뒤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뒤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계산해서 둘을 더해서 답을 내줄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0부터 2까지 ft dt. 자, 저걸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움직인 만큼은 4t-3분의 1 t 세제곱에 0과 2를 넣은 게 되니까 얘는 여기 2를 넣은 거죠. 2를 넣은 건 3분의 16이 되겠네요. 자, 뒤로 움직인 만큼은 인테그랄 4-t제곱이니까 4t-3분의 1 t제곱에 세제곱에 3과 2를 넣고 뺀 거죠. 그럼 3과 2를 넣고 뺀 거면 3-3분의 16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오네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3분의 7이 나오고 그만큼을 뒤로 이동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움직인 거리는 3분의 16에다가 3분의 7을 더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3분의 13만큼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P의 T초 후 속도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속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림을 살짝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 그래프가 이제 나오곤 있는데 나름대로 옳은 것을 물어봤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가보겠습니다.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자, 여기서 멈추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멈추다라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겁니다. 속도가 0이라는 게 멈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속도가 0인 곳이 뭐 0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긴 한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속도가 0인 곳, 그러니까 속도가 0이면 0이긴 0인데 뭐 이렇게 7에서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0에다가 이렇게 늘린 부분이 분명히 없어요. 이 5에서 6초까지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일정하긴 한데 이거는 5에서 6초 동안 속도가 2로서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멈춘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향을 4번 바꾸었답니다. 자,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속도의 부호입니다. 즉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4번이 바뀌었느냐 이걸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2초를 기점으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어요. 한 번 바뀌었죠. 4초를 기점으로 음에서 양으로 한 번 바뀌었어요. 그 2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2번 바꾼 게 되는 거고 4번 바꾼 건 아닙니다. 자, 4초 후 원점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점을 출발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간 게 어느 정도냐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앞으로 갔잖아요. 그럼 얼마나 앞으로 갔느냐는 여기 있는 얘의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넓이를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2 나누기 2에서 2입니다. 즉 앞으로 2칸을 갔다는 겁니다. 이건. 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넓이를 가졌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뒤겠죠. 그래서 뒤로 2칸을 갔다는 겁니다. 자, 원점을 출발했는데 앞으로 2칸 갔다가 뒤로 2칸을 갔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4초 후에 원점에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앞으로 2칸 갔다가 뒤로 2칸을 왔기 때문에 지금은 원점에 있죠. 4초일 때는 원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죠. 6초부터 7초 사이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6초까지 왔을 때는 원점에서 떨어져 있긴 하겠지만 7초까지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다 따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3 더하기 1 곱하기 2 나누기 2이기 때문에 4라는 걸 알 수 있으시고, 그러면 앞으로 2칸, 뒤로 2칸, 그리고 다시 앞으로 4칸을 움직였기 때문에 총 움직인 거리는 8칸을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긴 6칸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세 자동차가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세 자동차의 시각에서의 속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속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셋 다 속도 그래프고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선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와 C를 보시면 둘 다 도착하는데 40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리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 다 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셋 다 거리가 똑같은데 A와 C는 걸린 시간마저 같다?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다는 거겠죠. 자, 평균 속도가 분명히 뭐였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겠죠. 분명 그 위치 변화량은 P와 Q 사이의 거리를 대고 그리고 시간도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평균 속도는 같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B와 C의 가속도가 0인 순간이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읽는 방법은 미분계수를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미분계수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여기서 분명히 기울기 0인 구간 잠시 나오죠. 얘는 3개나 있네요. 그죠?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0인 구간이 적어도 하나씩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죠. 3번은 각각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즉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모두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일정하다 그랬는데 속도 함수에서의 적분값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그 위치 변화량이 셋 다 똑같아야 되겠죠. P에서 Q까지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당연히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 다 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술술 풀리죠, 그죠? 자, 13-4번입니다. 지상 10m 높이의 처음 속도 20m로 똑바로 위로 발사한 T초의 속도는 20-10t라고 한다. 자, 3초가 지났을 때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상 10m의 높이에서 던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상 10m의 높이에서 던졌다는 거는 x0, 즉 0초일 때의 위치가 벌써 10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까 x0이 분명히 0일 때는 적분상수가 0이었을 테니 x0이 10인 건 적분상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자, 높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xt를 만들어야겠죠. 자, 위치는 속도를 적분하면 나오기 때문에 얘는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x0은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c 붙었을 때 이 c가 10이겠죠. 그래서 20t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0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3초가 지났을 때니까 x3이 이제 얼마인지 궁금할 텐데 이걸 한번 넣어보시면 60 빼기 그 다음 95, 45 더하기 10이 되면서 정답이 25m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최고점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물체를 이런 식으로 위로 던져 올려서 여기에 도달한 거겠죠. 자, 여기에 도달한 거겠죠. 자, 그럼 여기에 도달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물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 최고점에 도달하면 잠시 속도가 0이 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도달한 시각은 속도가 0일 때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VT가 누구였냐면 20 빼기 10T잖아요. 그러니까 VT가 0이 되는 순간은 T가 2일 때죠. 그래서 T가 2일 때 속도는 제로이고 그리고 높이는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2는 얼마냐? X2는 얼마죠? 여기서 2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0 마이너스 5, 4, 20 더하기 10이니까 3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전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적분하는 걸로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되게 단순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높이가 10m 위에 절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땅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10m짜리 절벽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30초고 그때가 30이고 그때가 2초일 때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체를 이런 식으로 던져 올렸을 때 여기가 최고 높이가 되는 거고 그 최고 높이가 지금 지면에서 3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0m 떨어진 곳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t가 2일 때고 t가 3일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겠죠. 자, 그러면 x에 3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에 3을 넣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60 마이너스 45t 구해놨네요. 25라고 구해놨고 왜 이랬죠? 25죠. 25. 그러니까 25m가 떨어진 곳.
25m가 땅에서 떨어진 곳이니까 얼추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25m, 요때가 t가 딱 3초일 때 이렇게겠죠.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전부 다 구하라 그랬는데 위로 20m만큼 솟구쳤다가 그 다음에 높이 25m짜리,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5예요. 그러면 떨어진 요만큼은 5m만큼 떨어졌겠죠. 즉 20m 올라가다가 5m를 떨어졌으니 총 움직인 거리는 3번은 25m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되게 빨리 끝나겠네 오늘. 자, 전 P는 처음 속도를 6m로 해서 A를 출발하여 가속도가 2m/s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Q가 A를 출발하여 일정한 속도 K로 쫓아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따라잡기 위해서 K가 이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자,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는 어디 있냐면 P랑 Q랑 전부 다 이제 원점에서 출발을 했겠죠.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는 처음 속도 6m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처음 속도 6m로 가고 있어요. 가는데 점점 빨라집니다. 가속도가 2m예요. 그럼 가속도가 2m라는 건 속도를 한번 적분해 볼게요. 그럼 속도는 뭐라는 얘기냐면 속도는 2를 적분했으니까 2t겠고 그 다음 처음 속도 6이라 그랬으니까 V0이 6이거든요. 자, V0이 6인데 우리가 속도가 이제 VT잖아요. 이제 원래는 2t 더하기 c겠죠. V0이 6이니까 c는 6일 거고 그거는 2t 더하기 6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속도는 6이고 그 다음은 8이고 그 다음은 10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쭉 가면서. 자, 근데 P가 출발하고 2초가 지났습니다. 2초 후에 Q가 쫓아가기 시작하죠. 자, Q가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P가 한 요 정도까지 왔을 때 Q는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Q가 이렇게 달립니다. 달리는데 만약에 Q가 6초보다 느리게 출발을 했으면 P를 따라잡을 수 있나요? 절대 없을 거예요. P가 먼저 출발했고 애초에 6으로 출발했고 계속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Q는 좀 빠른 속도로 6보다 큰 K의 값으로 P를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Km/s. 네. 근데 이것도 막 K가 이제 대충 뭐 6이라 그랬는데 7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근데 그럼 P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Q가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K가 최소한 얼마는 되어야 Q가 P를 한 번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볼 겁니다. 자, P와 Q의 속도 그래프를 둘 다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P의 속도 그래프를 따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Q의 속도 그래프를 따로 그려볼 겁니다. 자, P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P의 속도는 처음이 6이었고 그 다음에 점점 빨라지는 2t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y는 2t 플러스 6, v는 2t 플러스 6이죠. 그럼 여긴 6이 되겠고 x축. 네. 아, 왜 x축이에요? 네, t축이죠. 버릇이에요, 버릇. 자, 그 다음에 q의 속도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q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정한 속도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바뀌어요. 얼마에서? t에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k라고 딱 잡아두고 이렇게 그어 놓으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 q의 속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따라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따라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만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난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위치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위치가 동일해야 하니 나름대로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0초부터 출발을 했죠. 자, 그래서 뭔가 따라잡은 그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잡은 그 시점을 알파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초, 여기쯤이라고 할까요? 자, 알파초 동안 이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Q는
시작한 지 2초 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2부터가 되겠고, 그때부터 알파초가 딱 됐을 때 만나니까 이 점을 알파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알파초 동안 움직인 이 넓이와 얘가 2초부터 알파초 동안 움직인 이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 그러면 둘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럼 얘는 솔직히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왜 적분을 합니까? 그죠?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건 그냥 저기 사다리꼴 넓이잖아요. 그걸로 구할게요. 알파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거 2알파 더하기 6이거든요. 그러면 P의 위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6 더하기 2알파 더하기 6, 그럼 2알파 더하기 10이죠. 거기다가 높이인 알파를 곱해서 그걸 2분의 1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Q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Q의 위치는 2초부터 알파초까지죠. 근데 K만큼, 즉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K를 곱한 게 될 테니 얘는 K알파 빼기 2K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같으면 만나는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는 K알파 마이너스 2K가 되고, 이걸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의 알파 더하기 2K가 0이 되겠죠. 자, 얘가 알파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발면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요대로 한번 해보면 6 빼기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K죠. 네, 4A시니까 8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자, 정리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8K 더하기 3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6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하면 94 아닌데 20이 나와야 되는데 18하고 2네요. 좋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K 값의 범위는 K는 2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18보다 크거나 같거나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K가 6보다 작으면 절대로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8보다 크다만 답이겠고, 그때 따라잡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은 18km 18m 왜 킬로미터야 또 18m per second 정도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까지 수투 마지막 단원도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